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천막 당사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습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0,000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습니다.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1시간 또는 1분 1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종결 후 11일, 13일 만에 다 선고했는데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불 진화 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무려 4명이나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 그리고 산불로 평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 대피소에 모여 계신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감시망을 풀 가동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산불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화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투쟁의 거점을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작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의 적법한 계엄 해제에도 따르지 않고 2차 계엄까지 시도하려 한 윤석열의 집착과 집요함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맞았을지 끔찍합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고 수만 명이 피 흘리는 상황이 생겼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폭망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그 길이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제때 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과 역사를 위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일상이 깨지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경제적 피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제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전원위원회를 반대할 정당은 위원정당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한 꼭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